2024년 6월 23일 한 50대 여성이 어떤 남성이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와서 자신을 훔쳐봤다, 이렇게 화성 동탄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다음날 이제 경찰관이 20대 남성의 집에 찾아가서 그 남성이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을 하고 강압적으로 이제 취조를 하였고, 그 남성이 이제 경찰서에 찾아가서 세부 사항 등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떳떳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행히도 남성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그 신고가 허위 신고였음이 이제 밝혀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한 이유는 동탄경찰서가 성범죄 실적 1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무고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성범죄의 경우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시각으로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지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법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향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이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법리인데, 고소인이 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소인을 신고를 했겠냐 이건데, 이게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고소인이 본인을 왜 고소했다고 보시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유죄의 심증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짚히는 것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부터 찾아야 됩니다. 양측 말이 다르면 이제 결국 제3의 객관적인 증거들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우선 사건 이전, 사건 당시, 사건 이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있었던 일을 쭉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옆에다 이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즉 그냥 절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녹취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워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나 통화 내용 중에 분명히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그런 거 빼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했던 사건들 보면은 이제 평소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이 무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단체방, 이런 것들도 잘 뒤져봐야 돼요. 또한 억울한 상황이 맞다면 고소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빨리 사과하고 합의하자, 이거는 진짜 신중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 뒤집는 게 정말 힘듭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혐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혼자 하기 쉽지 않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